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3월 소비 정가에 함축된 정보들이 많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3월 소비 정가분이 발표가 됐죠. 2월 대비 0.7% 증가했는데 전문가들은 0.4% 정도 증가할 거로 봤어요. 포유환율연구소는 연초부터 1, 2월은 별로 나쁘겠지만은 3월에 소비가 크게 증가해가지고 최소한 2%도 초반에 성장이 있을 거다. 그리고 중간에 그 제조 PMI 지수가 플러스로 반전되는 것을 보고 2%대 중반 성장도 확실시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과 거의 일치하는 3월 소비 증가예요. 연율로 따져보면 한 달에 8%죠. 그러면 이걸 3개월이니까 3월로 나누더라도 월 평균 2%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이 2%대 중반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1, 2월이 0.5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분기 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 또 6월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무산되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저평가 상태였는데 3월 중순 이후에 이제 제자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국 현지에서는 포유환율 연구소 분석 시스템에 하면 그때부터 3월부터 그 미국 경제가 1, 2월 나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봤기 때문에 그때가 달러 인덱스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는 시기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 초에는 103.0 안팎이었더라고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그 4월 16일 기준으로 106.0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또 그때 조정을 받으니까 환율이 조정을 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103일 때. 그렇지만은 3월 소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50원, 6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 구독자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연락을 주기도 했는데 이거 외환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 과대평가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다. 지금 국내 경제학자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 다수는 달러가 슈퍼달러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연 이게 슈퍼달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적정한 달러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물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할 때 어떤 분야를 점검해야 될지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분한테 이러한 내용을 점검하면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 내용을 제가 점검을 아직까지는 안 했으니까 점검 대상은 요거 정도만 점검하면 달러 인덱스가 과대평가됐는지 아니면 유로화가 과대평가됐는지 아니면 일본 엔화가 과대평가됐는지 영국 파운드가 과대평가됐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금 어렴풋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구체적인 거로 지금 점검을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어렴풋이 생각하기에는 달러 인덱스 106이 과연 과대평가된 거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100이라 하면 그 미국 달러와 나머지 6개국 통화가 바란스를 뭐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와 6개국 통화의 그 가중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100.0이면 바란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연 지금 유로화가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영국 파운드는 지금 달러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원달러 환율에 관심이 있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원화 가치가 과연 지금 과소평가됐느냐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점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점검하려고 하면 완전히 뭐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뭐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체력도 받쳐주지 못하고 하니까 하진 않는데, 일단 뭐 시장 참여자라면 당연히 이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달러 인덱스 106이 뭐 적정한지 거품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이게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늠이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달러 인덱스가 과대평가됐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로 주가 지수 조정의 한계가 있음을 밝혀줘요. 전문가들은 0.4% 정도 뭐 정갈 걸 봤는데 0.7%가 나왔으니 거의 2배지요. 이거는 결국 예상 밖의 소비라는 얘기고, 다르게 표현하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매출을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대요. 또 영업실적도 예상보다 훨씬 더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을 거고, 조정 후에 직전 고점 돌파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국 내에서 석유 소비 증가를 수반할 수 있어요. 미국은 WTI죠. WTI가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도 뭐 상승 요인이 있지만은 미국 내에서 이제 이런 3월 소비 증가 이런 것 등으로 그 석유 소비 증가도 기대되죠. 그리고 또 석유 소비 증가가 일어나면 WTI 가격이 상승하고요. 그럼 또 물가가 상승해요. 이게 석유는 소비자 물가 항목이기도 하고 도매 물가 항목이기도 해요. 기업도 원자재 중에 중요한 원자재예요, 석유가. 그리고 또 소비자는 뭐 자가용 그 다음에 유지하고 하면 뭐 소비자 그 물가에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미국은 차가 여러 대 있으니 가중치도 높을 거고요. 여튼 그 3월 소비자 물가에 함축된 정보는 대단히 많다. 그 다음에 2분기 성장률도 2%대 중반 기록을 전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명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그 시장에도 대응할 수 있고, 시장이라고 하면 주식, 채권, 외환시장, 부동산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럼 시장에도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투자 손실을 막을 수가 있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대부분이 이 전망이라는 표현보다 분석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분석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나라 적정 환율, 미국 달러 인덱스 적정 환율에 대한 그 분석에 실패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해 10월에 그 미국 달러 망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달러가 큰 폭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4, 5개월 됐네요. 제가 어제 그 방송한 내용하고 일치되네요. 그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지면
시차를 주고 자꾸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이건 금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니까 달러 가치가 오른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달러 인덱스가 지난해 10월에는 5%대 넘었죠. 그 10년물 미국 기준금리가. 근데 그 당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5%대라도. 근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106까지 올랐단 말이죠. 금리는 그때보다 낮아요.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4.6까지 와가 있는데, 지난 3월 이후에 그 기준금리도 조금씩은 올랐지만은 그 달러 인덱스 상승 속도보다는 훨씬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된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또 기준금리는 물가하고 관련돼서 물가가 오르면 그 기준금리 인하 안 하는 거니까 결국 물가를 가지고 얘기하면 설득력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오르면 또 통화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환율이 떨어진다, 미국 달러 가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엽적인 얘기예요. 환율 관련 지식을 들어보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죠. 대학 교수도 있고 또 은행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 얘기는 환율 결정을 기초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요. 수능시험에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모두 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98명이 어려운 문제를 A가 답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답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환율이 어려운 영역이니까 한 명이 얘기하는 그게 답이에요. 그것도 공부 잘하는 사람 98명이 얘기하는 게 답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한 명이 얘기하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영역은. 근데 이제 어려운 환율 영역을 별 볼일 없는 전문가들이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는데, 그러니까 98%는 틀리는 거죠. 외환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99% 틀리는 거예요. 99.8%. 1000명 중에 한두 명만 맞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미국 현지에서도 지난해 10월에 달러 같이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미국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많아요. 일본에도 많아요. 유럽에도 많아요. 한국에도 많아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영역이 외환인데, 어설픈 경제 지식을 가진 경제 전문가, 우리나라 은행 경제 전문가 그런 케이스인데, 들어보면 시장금리 얘기하는 걸 못 들어봤고 대부분 기준금리 얘기하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가격 결정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슈퍼달러라는 용어를 쓰고 예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자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98%의 얘기를 들으면 환율은 항상 피해자가 된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얘기를 무시는 하지 않되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